올해 또 중요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윤석열 내란 재판 결과 2월 말 초순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서서 체포 이제 방해 의혹, 공수처 체포 방해 의혹 이 선고가 1월 16일에 예정돼 있어요. 자, 윤석열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론도 이제 요동칠 것 같은데 일단은 3대 특검이 지난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좀 아쉬운 점 또 아니면 성과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봉건우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내란이 온전하게 청산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온전한 청산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간이 아닌 결실의 시간을 맺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그 동조 세력들을 지켜보고 극우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네.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준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돼서 이번에 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 공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또 한 번 사법 쿠데타를 이제 대법원에서 일으킬 뻔했잖아요. 어쨌든 네.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사법부에서 입법이 되기도 전에 먼저 예규를 발표하면서 입법으로 할 거 없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문제가 되게 많았던 예규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시도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란이 온전하게 종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법부가 입법이 되기 전에 예규를 발표했던 행위 자체가 왜 예전에 계엄 이후에 다음 날인가요? 계엄 이후에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 두 분이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부를 운영하겠다, 윤석열을 하야시키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만 받아서 당선이 된 사람이고 한덕수 총리는 임명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뭐랄까 정당성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국정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건데 저는 이 사법부의 예규 발표가 그거랑 준하게 봐야 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절대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네. 눈속임을 한 건데 이것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개설됐을 때 사법부 내부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엮여 있는 내란을 동조한 세력들에게 너무 큰 철퇴가 내려질까가 두려워서 이걸 스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스탑 스틸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요. 그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이 공모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는데 아직도 조마조마하죠. 네. 주기현이 계속 재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물론 20대부터는 바뀌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기현의 재판하는 모습 보면 사법부의 신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조희대 사실- 모습도 그렇고. 사실 이 위헌성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법관을 구성하는데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사법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위헌성의 주된 명목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위헌성 얘기는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 무작위로 돌리는 것으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네. 입법부가 그러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게끔 입법 권능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가 있을 게 아니라요. 원래 그러라고 입법부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입법부가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추미애 위원장과 제가 인터뷰할 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위헌 이제 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위헌 소란이다. 맞죠. 괜히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됐다, 걱정된다. 청년층의 또 여론도 좀 글쎄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충북대 총학생 회장 지난해 11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뭐 이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종식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보다 아니면은 뭐 공약이 더 우선 아니냐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게 충격적이다 이런 기성세대 반응도 있었는데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는 이런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대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SNS인데요. 네. 여기에 그 이 사람이 윤어게인 집회를 주도했던 사실이
전날에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날에.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학생들 사이에 공론화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의 반응들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정치적 성향보다 공약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대학생들을 얼마만큼 윤어게인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여론 프레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제로 저 총학생회장이 윤어게인이든 어떻든 공약이 좋으니까 뽑았어가 아니라 윤어게인 했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의 정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윤어게인이라면 하면 이 학생 사회에서 또 총학생회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정치 그리고 투표라는 의미를 먼저 좀 학습해 나가는 그런 효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윤석열을 어게인 외치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계엄 정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대학생들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어게인 뭐 할 수도 있지 하나의 정치적 성향이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면 왜 충북대에서 이런 학생회장이 뽑혔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대 후보가 준비도 좀 잘 안 돼 있었고 네. 비교했을 때 딱 두 후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냥 무의식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현상 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성향보다 공약이 더 우선이다라는 학생들의 여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캠퍼스 내에 요즘 만연한 정치 혐오와 탈정치화 현상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학교 규칙으로서 이제 뭐 대자보 같은 것을 붙일 때 정치 관련된 것은 이제 결제를 안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공론회장에서 이런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화제들에 대해서 의견 나누는 것을 꺼리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더더욱이 각자가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SNS 보면서 그 확증 편향에 시달려가지고 그 윤어게인 성향을 더 강화하는 이런 현상들을 낳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해결이 되면 사실 이 윤어게인 현상을 막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네. 예. 이것부터 계속 잘 설명해줘야겠네요. 사실 저는 좀 네?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요. 저도 2022년도에 한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학내 정치 내지는 학생 자체의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이념적인 거에서 실용적인 걸로 넘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그거에 대한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 건데요.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란이 온전하게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날에 국회의원들이 그 담을 넘어서 저도 그때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계엄을 해제하고 국민들이 그 앞을 둘러싸지 않았다면 예전 5.18과 같은 사태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 안 일어났잖아. 무슨 내란이 아직도 종식이 안 돼. 이런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를 PC주의처럼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고 너네가 유별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정치적으로 내지는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계속해서 이들을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이 충북대 네. 총학생회장을 했다라는 건 좀 많이 놀랄만한 일이었고 그것은 뭐 후보가 약했고 어쨌고를 떠나서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제 밝혀졌고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 같고 종합 특검도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내란은 종식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이걸 계속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 뭐 대학생위원회나 아니면 또 우리 정민철 커뮤니케이터 또 인스타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더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아, 부정적인 저희 생각하세요? 희망을 가져보죠. 제가 원래 희망으로 늘 1월 말씀드려요. 1일 우리 1월 생일 1일 희망찬 입니다. 얘기하자고 1월 1일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만큼 심각한데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냉철하게 봤을 때 왜 안 나오냐라고 네.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문화가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루웨이브라는 조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을 까고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왜냐면 바로 나오자마자 쟤는 멍청하고 이상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애라는 프레임이 붙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야 보고 될까요?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노무현 재단에 함께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1월에 이 노무현 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그렇게 인물들을 발굴하는 그 행사들 그리고 오디션 뭐 공모전 이런 것도 네. 앞두고 있는데요. 한번 1월까지 지켜보고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예. 희망차게 새해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고. 얘기겠죠. 예. 예, 정민철 커뮤니케이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우리 요한나님께서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댓글로 반응도 좀 주고 계신데 그만큼 우리가 청년 문제에 있어서 또 SNS 상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인스타나 뭐 X나 이런데 페이스북은 사실은 또 연령대가 높으니까 네, 네. 거기는 괜찮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인스타나 X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이제 올해 출범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제 온라인 전장에서의 그 위기를 느끼고 나서 이제 그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무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당과 또 우리 이재명 정부에 관련된 여러 악의적인 프레임, 가짜 뉴스, 네. 선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는 대자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정미철 그 커뮤니케이터 분의 영상과 또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의 그런 반박 대자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 퍼 날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주 GPT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아직 아까 그게 비공개인가요? 민주 GPT 아직 얘기했는데 비공개인지는 아직 몰랐는데. 비공개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얘기해 주세요. GPT?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준비하고 민주 있다. GPT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지부에서 또 지부장이기도 한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균관대학교 지부원이 이제 제시해줬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도 조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위원회가 좀 주축에 나섰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민주 GPT라고 우리 당인 민주당과 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 그 챗 네. GPT를 결합해서 그 챗 GPT의 그 입출력 화면을 그 디자인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아하.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거짓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하고 반박하는 글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대자보를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의견을 줘가지고 네. 구체적인 기획안을 올려서 이제 위원장님께도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1월 1월 내로 아마 이제 이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